다물고박 세웠는데 회계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시간이 혹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떻게 돼요?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정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한만호 비망록 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와 재심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치마수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 당선자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혹의 폭로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로 찾아온 윤 당선인을 만났으나 용서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 당선인과 만나서요.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저희 MBC 기자와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와가지고 무릎 꿇는데 무슨 말을 해요? 네. 암을 해가지고 무슨 원수를 줬어요.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안 왔어요. 30년을 같이 했잖아요. 보니 헬스가 좀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다른 건 법에서 다 하실 거고 내가 조만간에 기자회견을 할게. 그때 오라고.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은 딱히 하신 게 전혀 없으시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무슨 용서를 해요, 뭐. 자, 황 기자 들으셨지만요. 그 보도를 보면 안아줬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안아줬긴 했는데 그건 용서랑 아무 상관이 없다. 좀 말라서 안 됐어서 안아준 것일 뿐 용서는 절대 아니다고 지금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 흐름이 예. 복잡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 말씀은 대구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다.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한 내용은 지금 그 예. 이용수 할머니가 저희 MBC 기자가 통한 그 내용이고, 그래서 회계부정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25일 검찰이 수사할 테니까 법대로 할 것이다. 25일 날 기자회견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예,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윤미향 당선자도 와라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기자와의 통화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여러 언론들을 보면 배신자와 배신 당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 얘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이용수 그 할머니 말씀을 직접 하신 건가요? 이제 한국일보에 그 기사가 예. 났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일보 기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용서했다는 것은 전혀 그런 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예. 아직까지도 뭐랄까 이렇게 그 화가 나시고 감정의 그 앙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 윤미향 당선인이 먼저 이용수 할머니와 화해를 하고 뭔가 오해가 있든지 어떤 연유지 그걸 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네 번인가 찾아가려고 했다 만났다는데 예. 여전히 감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도 이용수 할머니는 굉장히 윤미향 당선인한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안아줬다. 뭐 마른 것 같아서 안아줬다. 이 표현 때문에 용서란 어떤 일부 언론들이 이렇게 예, 썼죠. 예. 용서를 받았다, 뭐 화해했다 그러니까 뭐 잘 풀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일부가 그렇죠.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격앙되신 것 같아요. 그 보도를 보고서 다른 타사 기자 여러 기자들이 전환하니까 예. 아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냐 이런 안아주긴 짠해서 안아줬지만 예. 뭐 30년 같이 한 인생인데 용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굉장히 지금 아주 법적으로 얘기까지 말씀하시고요. 격하고 예.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딱딱한 예, 반응이죠. 강경한 반응인 강경하고. 것 같습니다. 자, 배 교수님. 네. 들으셨지만 폭로한 당사자인 할머니 자체는 대단히 강경하십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꼬이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꼬여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갈수록 이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예. 있고 특히 이제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예. 야권에서는 이 의혹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예. 거래 내역을 밝히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한다든지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이 부분도 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관계 기관 그러니까 뭐 여가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사 결과를 내면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걸릴 것이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의 이제 전문 회계 감사 기관에서 집중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데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굉장히 이번 사건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25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회견도 하는데 변곡점이 될 것이고요. 예. 이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 대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다면은 예. 변곡점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은 분위기 봐서는 전혀 그게 아닐 것 그렇지 같은데요. 않고 예. 상당히 예. 강경한 그런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윤 당선자 와서 같이 앉아 있어라 이 얘기도 윤 당선자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 그 예. 부분도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배석을 할지 안 할지도 상당히 그렇죠. 주목할 것인데. 근데 또 오라 제가 볼 그랬는데 때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또안 가기도 또 곤란한 상황 강경하다는 아닌가요? 말씀드린 대로 극적인 화해가 된다면 배석을 하겠지만 예. 만약에 화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예. 윤미향 당선이 사퇴해라라는 메시지가 담긴다면은 윤미향 당선이 배석하기는 어렵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는 25일 기자회견이 변곡점 하나, 예.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도 상당히 변곡점 하나.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은 상당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25일 이후로는 뭔가 좀 변화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방향이 좀 있지 잡힐 않나.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전망이 25일 됩니다. 이후로. 자, 황 기자 다시. 네. 검찰 굉장히 어떤 의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발 빠르고요. 압수수색 굉장히 예상보다도 빨랐죠? 어제 20일 날 서부지검에서 어제 오후에 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서 수요 집회가 끝나는 걸 기다려서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한 12시간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굉장히 전격적이고 예. 빠른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이 아마도 증거가 사라지거나 예. 뭐가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걸 걱정해서 아마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빨리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오늘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은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단 다른 압수수색에 외부 대해서요? 그렇죠. 예.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다른 뭐 행안부나 여성가족부나 여러 기관에서 지금 그 정의연의 그 자금 흐름이나 회계에 관련해서 또 정의연에서도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걸 좀 기다려주고 하는 거지 수사기관이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그거는 수사라는 건 좀 최후의 수단으로 놔둬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검찰발 그 기사가 또 계속 예를 들어서 나오거나 하면 네. 물론 요즘은 그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이제 뭐 기사가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걱정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데 검찰은 근데 일단 빨리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마음은 먹은 것 같죠? 딱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파보겠다. 네, 그런 마음인 것 같고요. 이게 뭐 검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 또 그 특수수사를 해본 양반들 얘기는 이게 뭐 대기업의 큰 복잡한 그런 뭐 그렇습니다. 단체도 예. 아니고 큰 뭐 엄청난 규모의 돈도 아니고 돈 흐름이 복잡한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금방 아주 그냥 별로 시간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축축 체크하면 금방 실체가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출연하시는 변호사분들도 네. 한결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냐 이건 파서 확인하는데 어려운 사안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무슨 큰 기업도 아니고 뭐 예.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복잡한 동네가 아니라 그렇게 수사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부간 결론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자 불러야죠. 그러면. 소환하겠죠. 당연히 예. 일단 어제 서류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사업 결정한 그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자금 흐름, 영수증, 뭐 통장 이런 거 다 가져갔을 텐데 일단 그 정의연 이사장이었고 본인이 그리고 개인 계좌로 받은 돈들이나 개인 예. 재산 관련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계좌 추적하고 부르겠죠. 수순으로 다른 예. 수사들처럼. 자, 윤 당선자 본인이 말입니다.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것 분명히 해명하면 논란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 많이 걸려 있는 게 본인 계좌 후원금,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 경매 받고 대금 치는 건 이런 건 금방 어떤 해명을 할 수 있는 건 같은데 확실히 해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네, 말씀하신 대로 금방 역추적하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느냐.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을 했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특히 이제 안성의 힐링센터
7억 5천만 원. 당시 시세는 뭐 한 4억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고가에 매입을 했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본인이 횡령 내지는 착복하지 않았느냐. 그게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 가지 예. 의혹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니까. 거기 보면은 뭐 현금이 3억이 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현금 3억 계좌가 과연 똑같은 그런 계좌인지 아니면 그 돈이 3억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모집을 한 그 계좌에서 넘어온 돈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이제 집중 수사를 할 것 근데 같아요. 검찰 수사 전에도 지금 어떤 윤 당선자는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적극 해명 가능할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 이런 것 같아요. 입장들이 횡령이나 배임이나 착복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 예. 다만 집행 과정에서 회계적인 여러 가지 실수들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회계 실수 차원인지 아니면 횡령 배임까지 넘어가는 범죄 차원인지는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쭉 하면은 그건 뭐 제가 볼 때 뭐 일주일도 안 걸리지 않겠느냐. 아까 황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또 이제 전망인데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핵심만 뭐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배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은 자 조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당과 깊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언론들도 야 뭐가 좀 긴박하게 진행될 것 같다 했는데 다시 신중론, 사실관계를 먼저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 약간 기류 변화가 약간씩 있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그런 발언이 있을 때 이해찬 대표한테 신문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칙론, 신중론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왜 이런 선택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 하면은 어쨌든 간에 시민단체 또 여성단체들의 세력이 핵심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고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칫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일탈 때문에 이 한일 위안부 운동 문제, 이 위안부 운동 문제 자체가 훼손되는 이 도덕성 자체가 훼손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 때문에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미향 당선인까지 또 문제가 있어 제명을 하게 되면 공천에 뭔가 잡음 또는 문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비화되니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일 기자회견까지는 또는 뭐 검찰 수사가 뭐 예기치 들어왔지만은 나름대로 좀 판단의 근거를 더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황 기자. 근데 민주당의 어떤 전반적인 기류의 변화는 이렇다 쳐도요. 몇몇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박용진, 김혜영 의원 등은 여론 안 좋다. 이거 빨리 당이 나서서 수습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이석현 의원도 그렇고 그런 식의 좀 이게 그 묵혀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지금 그 다수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안에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인하고 여성운동, 재야운동, 그다음에 그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 돈을 띄어먹거나 횡령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그러니까 회계의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해명하고 일단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게 상당히 분위기가 많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그 당 안에 그런 분위기 같고 이해찬 대표 역시 이건 좀 보자. 사실 그렇지만 오늘 김태년 그 원내대표는 꼭 검찰 수사에서 뭐가 안 나오더라도 외부 회계 감사나 다른 행안부나 그 여성부나 뭐 이런 데서 쭉 감사를 해서 회계 감사에서 뭔가 나오면 그때는 이미 조치할 수 있다. 뭔가 나오면 그런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팩트가 없다.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과 주장과 의혹만으로 거기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 야당, 보수 언론 그리고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죠? 실제로 오보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느 일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그 BTS가 팬들 아미가 뭐 이렇게 패딩 사준 거를 곽예남 할머니 줬는데 안 줬다 이렇게 해갖고 그쪽 일방적인 정체불명의 수양딸이라고 저하는 여자 말만 듣고 썼잖아요. 거짓말이었다고. 이런 식의 오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신도 있는 거죠. 거기다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 30년 동안 그 정의연이 해온 그런 위안 문제 해결 운동의 정당성까지 훼손할 수 있기 예. 때문에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보 혹은 언론의 뭐 무분별의 의혹 제기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뭐 윤미향 당선인 개인이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되기 때문에 정신도 없고 이거 어디부터 풀어야 할까 정신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당황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해야 돼요. 네. 정의연의 오랜 30년 동안의 그 모든 일을 다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제, 현금 문제 뭐 그런 등등등 해가지고 본인이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의 용도 문제 이런 것들은 해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명하고 근데 말로만 해명하면 안 되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다 가져서 해명하려고.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의심을 해소하는 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야, 남 집 산 것까지 그렇게 문제를 삼자 하지만 이미 공인이지 않습니까? 당선인이고 지금은 얘기가 달라져 있죠. 국회의원 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산 신고하는 거니까 빨리 본인이 나서서 정리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런 진솔한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황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어떤 기류 변화가 약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인은 어제 최민희 전 의원도 여기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내가 다 살펴봤는데 그렇게 크게 걸린 거 없다. 이런 신뢰가 확산되면서 다시 좀 기류 변화가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30년 동안 같이 일해보고 우리 재야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면서 겪어본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그 신뢰가 그러니까 그거랑 아까 있죠. 말씀하신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대한 불신도 있고 불신 그게 사실 합쳐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기류 변화가 그리고 있는 것 극우 같습니다. 세력들이 사실 이런 지금 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빌미로 그 위안부 운동의 전체 자체에 대의, 대한 대의를 그리고 이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이다. 강경한 위안부의 운동 세력들이 할머니를 소외시켰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가냐 이런 식의 공격이 예. 전방위로 들어오니까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방어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안부 해결 문제 노력이 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폄훼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진보와 보수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양쪽 다 오류에 제가 볼 때는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 교수님 말씀은 윤미향 개인의 문제와 그 어떤 운동의 문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이시죠? 이분들이 30년 동안 사실 예. 풍찬 노수가다시피 예. 시민운동하면은 먹거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운동만 하면 다 사비 예. 털어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최열 전 환경운동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진보도 보수도 하나 제가 볼 때는 오류에 빠진 게 진보 쪽에도 마치 윤미향 이 당선인 개인의 일탈이 전체 운동을 훼손하는 걸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수 쪽에서도 윤미향 개인의 일탈이 마치 이 위안부 운동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과 그 운동의 어떤 정당성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걸 이제 예. 혼용해서 진보 프레임으로 또는 보수 프레임으로 진영 대결로 가면은 답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두 동의하실- 번째로 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두 가지를 좀 고쳐야 된다. 예. 하나는 운동의 방식이 사실 1인 중심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회계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예.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객체로 전락해버리니까 예. 그런 문제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에 회계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인정을 했거든요. 예. 정의연에서도. 그래서 회계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이 운동의 도덕성을 강화해서 다시 한번 더 힘있게 나가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예.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윤 당선인 얘기 여기서 좀 줄여보고요.